안녕하세요. 제가 그 바이오를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배재대학교 명예교수로 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은 저희 외할아버지 한글 점자를 100년 전에 만드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제가 온 곳을 한번 오늘 출발한 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선이 NLL이에요. NLL이고 저는 여기 파란 점 찍힌 교동도에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여기 올 때 늘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김포대로를 지나서 88도로를 거쳐서 하나로 빌딩에 옵니다. 제가 교동도에 들어간 까닭은 저희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한 1000년간 여기서 살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개성이 있고 연안, 옹진, 다시 말하면 이제 황해도인데요. 저희 할아버지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1000년 전에 그 고려조의 그 자손들이 어찌어찌 해서 그 무안에 가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교동에서 또 뭐 원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 와서 사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강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저기 한강과 뭐 여기 임진강, 예성강 이런 강들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경기만입니다. 경기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염분도가 굉장히 낮아요. 염분도가 낮고 바닷물과 담수가 섞이는 지역이라 굉장히 생물상이 풍부합니다. 제가 바로 그 해양 생물학자입니다. 이 그 경기만의 그 한번 지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형도를 보면은 섬이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특이하냐 하면은, 보통 섬들은 여러분들이 그 독도나 울릉도를 보시면은 섬이 이렇게 삐죽하게 프로파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위 같은 것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섬입니다. 요거는 강화, 요거는 교동, 요건 성모도인데요. 다시 말하면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 강화도도 이런 그 공동의 방파제를 묶어서 섬 몇 개를 갖다가 큰 하나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교동도 그렇습니다. 성모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들은 우리나라 대부분 섬들하고 달리 평야가 있고 저수지가 많고, 대부분 섬에서는 감자 고구마를 키우는데 여기서는 아주 맛있는 섬쌀이 나오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특이해서 외세가 들어오는 바로 그 한강 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절,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성당, 최초의 성공회가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근처에 저기 그 조계사가 있죠. 조계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주가 제일 많은 절은 성모도에 있는 요 보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에는 요 밑에 지금 지도에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전등사,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절인데 시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강화, 이거 이제 교동도입니다. 이렇게 강화에서 교동대교를 넘어가자마자 여기 그 88도로 같은 길이 생겼는데요. 길 이름이 박두성 길입니다. 박두성 길을 따라서 한 3분 드라이브 하면은 여기 송암 박두성 생가가 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 앞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발길이 닿은 교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신앙을 알게 되고 이 교동교회를 지은 분들이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큰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박씨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독신앙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교동이라는 섬 굉장히 조그매서 제가 맨날 엄지손톱만하다 그러는데 이 그 교동도를 보면 저희 할아버지 생가 있는 여기가 화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은 여기가 그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교동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목사님이 50여 분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분으로 곽선희 목사님이 계시고요. 우리나라 무슨 감독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셨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송암 박두성 선생님 그리고 그 부인 저희 외할머니 김경래 할머니십니다. 제가 남자 중에선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여자 중에서는 이 어른을 가장 존경합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두 분 다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는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사진만 올려야 되는데 그 부인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1888년 4월 26일 교동면 아까 보여드린 지도 상용리 다루물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1926년 8월 12일에 한글 점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죠. 한 몇 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 75세로 인천시 율목동 25번지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이 인천시 율목동 25번지는 마치 그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메카처럼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된 후에 1949년 그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이 교육법으로 통과되었을 때 이 송암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은 명실공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문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7일 이 한글 점자가 국가문자로 고시되었고 2002년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의 문화인물로 지정이 되어서 이때부터 저희들이 송암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이달의 문화인물 지정할 때 저는 그때 이제 대학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비서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훈맹정음 관련 송암 박두성 기념관 여기 관장님이 와 계신데 송암 박두성 기념관 전시되어 있는 한글 점자 유물 8건 48점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인천시 문화인물로 또 율목동 25번지는 보존 가옥 목록 1호로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지금 교동 생가에는 역사공원 및 기념관이 조성되어서 한글 점자 100주년 다시 말하면 2026년 11월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일에 봉사하고자 저는 교동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하객동에 점자 도서관, 송암 점자 도서관, 송암 박두성 기념관이 있고 서울 이촌동 국립 한글 박물관에 또 인천 송도 세계 문자 박물관에 상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전인데요.
그 송암 생가입니다. 요게 조금 아까 교동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기에 100여 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나들이를 오셔서 저희들이 아주 참 좋은 날씨였어요. 화창한 날씨에 그 생가도 구경하시고 또 저기 옆에 화계산 정상에 화계정원이라고 함경도를 돌아보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를 살펴보셨습니다. 또 그 한 주일 전에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컨벤션인데 거기서 그 훈맹정음 한글 점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있다라는 제목으로 훈맹정음 98주년 기념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이 전시회가 굉장히 많이 맞아서 제가 그 브로셔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를 그 송암께서 창안하시고 교육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그 회사들이 이 IT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이런 기계는 기계라기보다 도구인데요. 정환자하고 시각장애인이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또 여기 많이 목록이 있지만 몇 개만 소개드리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이렇게 손으로 저기 석굴암은 이렇게 생겼구나. 촉각 패드, 촉각 도록을 만들고 촉각 패드를 만드는데 요 패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트라는 회사가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가 비싸더라고요. 800만 원이나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도 만들고 점자 명함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서 저는 몇 개 사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글 점자 오늘과 내일 여기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그 한소네라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 만지면서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 촉각으로 입체적인 그래픽을 확인하는 닷패드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유산청에서 이런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여기 있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메모장 쓰듯이 순간적으로 점자를 찍어서 그 종이에다가 그 올록볼록 점역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혹시 원하시면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송암은 어떤 분이셨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송암 점자 박물관, 송암 기념관의 관장님이 제가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점자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점자를 손으로 만지면서 익혀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집은 이제 조금 있다가 사진이 나오지만 저희가 그냥 걷기 시작했을 때 5살 때부터는 할아버지 댁에 몰려드는 전국에서 오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고 신발 짝재기로 안 신게 해드리고 수저 바로 놔드리고 반찬 종류별로 앞에 놔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서는 녹음 봉사, 대학에 들어가서는 영어책 전부 녹음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해외도 안 나갔지만 서울대 학생이라고 영어를 좀 하는 척하고 다 녹음을 해드리고 녹음 봉사를 했습니다. 교수가 돼서는 전국 대학생 시각장애 대학생 연합회 지도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송암 기념 사업을 오래 참여하다 보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죠, 정환자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어쨌든 하늘이 눈을 감고 살아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불편할 텐데 그렇게 살으셔야 되니까 많은 봉사가, 정환자들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자를 안 배워봤기 때문에 우리 그 박수아 송암 기념관장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 공부하실 때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관장님은 약간 약시세요. 그래서 저기 좀 불편은 하시지만 빛을 보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송암 점자 도서관 관장 박수아입니다. 네, 사실은 교수님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되게 떨리네요. 여기 되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다 계시고 하셔가지고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티 안 나죠? 네, 그 왜 그러냐면 저시력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시각 장애인은 안 보이는 사람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처럼 오른쪽 눈은 거의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으로 생활을 하는데 왼쪽 눈 같은 경우도 0.2 정도밖에 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면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시죠? 네. 까만 부분은 머리고 그 밑에 이제 살색은 얼굴이려니 하고요. 그 다음에 코, 눈, 코, 입은 모자이크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잘생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요. 원래 그 한글 점자가 나오기까지는 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점자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12개의 점으로 개발이 돼서 야간 문자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스보 혹시 아시죠? 예, 그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깜깜한 데에서 손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루이브라유라는 분이 이런 글자면은 점자라는 글자를 통해서 시각장애도 충분히 글자를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 루이브라유라는 분이 6개의 점으로 개발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게 세계 표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음부터 들어온 건 아니고요. 선교사 미국 선교사인 분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4개의 점자로 또 개발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분투를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것에서 창안을 하셔서 우리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길고 긴 연구 끝에 1926년 11월 4일 날 한글 점자 또 하나의 한글 훈맹 정음을 반포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PPT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점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총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6개의 점으로 한글과 숫자와 알파벳, 그 다음에 모든 기호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보통 한 칸에 한자를 쓰죠. 근데 점자는 펼쳐져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모음을 쓰고 그 다음 칸에 받침을 쓰고 이렇게 해서 총 한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세 칸이라는 칸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점자는 사실은 손끝으로 읽는 글자이다 보니까 외우고 쓰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워서 읽고 쓰고 하는 거가 읽고 쓰는 거는 어렵지 않듯이 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점자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읽는 겁니다. 점자는 뭘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손끝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의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너무 어려워해요. 예전에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질병이나 그다음에 생활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관리를 못하고 또 태어나기 전에도 이게 임산부 관리가 안 돼서 선천적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후천적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당뇨로 인한 그 망막 그 증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선천적보다 후천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후천적 시각 장애인들이 보면 대부분 연세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보통 50대 이상, 젊으면 40대, 조금 연세 있으시다 하면 50대, 60대가 시각 장애인들이 좀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자를 배우시고 싶어도 읽기가 안 돼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까 우리 유순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IT가 너무 잘 발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고 사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IT 기기가 아무리 좋아도 IT는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구동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점자는 종이에 점자가 있으면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점자를 외우고 익히셔야 하는 게 기본 재활 훈련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주 많은 신도분들 만나셨을 거고 또 그 신도분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점자가 꼭 진짜 시각장애인한테는 필요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초 재활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16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16살에 학교를 꼬마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때 제가 눈이 지금보다도 좀 안 좋았어요. 많이. 부모님 얼굴조차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몰랐습니다. 잘 한글을. 그래서 처음 입학해서 점자를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고 나서 열심히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밤새서 읽었던 책이 점자 두꺼운 3권으로 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책을 밤새도록 읽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지 않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 소설책을 밤새 읽고 상상하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만큼 저는 박두성 선생님의 그 업적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 깃틀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자는
세상과 이어주는, 시각장애인을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라고 헬렌 켈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점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내후년에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를 맞이해서 제가 100주년을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렌 켈러의 명언들을 몇 개 추려왔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점자는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다라는 명언과 함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셨나 봐요. 20살 때 제가 우연치 않게 수술의 기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20살 때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시력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때 제가 간증도 몇 번 기회를 주셔서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명언 중에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살려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서투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에 이어서 이 한글 점자를 참으로 어목하던 시절입니다. 일정시대 때. 가난하죠. 성이라는 것은 정말 존심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그 속에서 만드신 이 송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송암 할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어떠세요? 까불짝대는 얼굴이지요? 아니지요? 굉장히 무거우십니다. 묵직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위대한 교육자셨고 진실된 신앙인 크리스천이셨습니다. 훌륭한 애국자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원 맹아부, 지금의 맹학교죠. 거기에서 이제 내일 선생님들 회의할 때 신사 참배할 때든지 양복 입고 오세요.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양복은 입고 갑니다. 근데 양말 못 신으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밑에다가 버선을 신고 가십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철학을 가진 사회의 어른이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어른이 있나? 그러면 아마 김형석 선생님 정도 생각하시는가요? 저희 할아버지께는 사람들이 많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의논하러 오셨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치마 벗어라. 그러면 치마 벗지. 알아서 고쟁이같이 벗지 맙시다. 그러셨대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던 지혜를 배우게 되고요. 제가 아까 그 할머니 얘기를 했지만 할머니와 우리 엄마, 그러니까 송암 선생님의 큰딸 없었으면은 저 양반의 생애는 구겨진 휴지 같은 거죠. 별스럽지 못합니다. 여성의 중요성을 우리 할아버지만큼 깨달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힘으로 세상은 좌우된다.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씨들이 머리가 좋아요. 박씨들이 머리가 좋아서 저희 어머니도 경성사범을 1등 졸업하시고 아마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부모 자식이 있는 경우는 아마 신사임당하고 그 아드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또 있습니다. 송암하고 저희 어머니 박정희 화백
박정희 장로님도 그 여성사 박물관, 국립여성사박물관에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내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막내 아드님이신 저희 외삼촌은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상 받고 미국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통계학 교수를 하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뭐랄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같아요. 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저희들을 자랄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글씨 쓸 수 있기 전까지는 너네들 자라난 얘기를 써주겠다. 그리고 육아일기를 쓰셨는데 이게 아주 사실은 대히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그 여가부에다가 맡긴 채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는 어땠다. 뭐 아버지는 어땠다. 너가 태어났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를 길러주신 너의 외할아버지 성함은 박두성 씨고 경기도의 교동이라는 섬에서 태어나셨다. 서울 한성사범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구남매의 맏형님으로 동생들 시중 많이 하고 평생을 교육계, 맹인교육계에 계시며 부지런히 일 많이 하셨다.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으시며 언제나 무사람에게 빛을 보여주셨다. 언제나 여성의 힘으로 세상은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여성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다 할아버지가 공인을 은퇴하시고 노인이 되셨을 때의 얘기들입니다. 저희가 태어났을 때의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책에다 순회 책에다가 할아버지를 설명하신 건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딸 넷을 낳으시고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넷째 딸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신 거죠. 너를 순산했다는 편지를 보시고 아들, 딸은 맘대로 낳지 못하는 것이니까 섭섭해하지 말라 하고 못난 이화여대 출신의 엄마 얘기를 적어 긴 편지를 보내주셨다. 성함은 박두성 씨. 우리나라 맹인교육에 공로가 많은 분이었다. 많은 동생을 데리고 교동이라는 섬에서 나오셔서 교육계와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다. 늙음하게는 만성기관지염과 중풍으로 오래 병객으로 계셨으나 누구에게나 구슬다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라났던 집을 어머니가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이거 율목동 25번지입니다. 율목동 25번지 이 집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큰 대문집 율목동 25번지 대한맹인사업협회라는 간판이 붙은 집이다. 인천에서 권업소 맞은쪽 긴 돌담집 하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고 대문에 태극을 크게 그려놓아서 찾기가 확실했다. 어느 부자가 돈 자랑하려고 지었다는 집이다. 칸 사이도 널찍하고 너희들이 놀기에는 좋았다. 6.25 전라는 안채 마루에서 지내고 앞마당, 뒷곁, 사랑마당, 중문, 아랫방, 툇마루는 너희들이 잊을 수 없는 곳이다. 여름철에는 봉숭아로 손톱에 물을 들이고 뒷곁 닭장에서 얻은 알을 더운 밥에 비벼 먹는 기쁨은 이내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면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문, 태극기 그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이 있고 여기 할아버지 누워 계시는 그 안방, 툇마루 그리고 여기 커다란 마루에 이렇게 뒤주하고 저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마당엔 닭장이 있고 저희 할머니께서 한의 사셨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한의사 무면허인 분들 전부 면허 공부하고 면허 따세요. 그래서 면허 따시고 여기에 한약재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할아버지가 그 편찮아지신 다음에는 늘 누워 계시고 저희 눈에 가장 익숙한
정경은 이렇게 할머니가 저 때는 전부 한복을 기워 입던 때니까요. 저렇게 입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송암의 그 생애를 보면은 1888년 4월 출생하시고 8살 때 소학교령이 공포되자 강화도에 성제 이동희 선생님은 다 아시죠? 보창학교를 설립하시고 이 강화도에 설립한 보창학교에 박두성의 사형제가 입학해서 기숙생활을 했습니다. 12살 때 그 농사일을 돕는데 4살 위 16살 고씨와의 혼담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묵직하고 이 할머니는 좀 명랑파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낳으신 다음에 결혼이 계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세에 성서학원 출신, 지금 감신의 전신이라고 그래요. 저희 할머니하고 결혼하셨는데 이 김경래 할머니는 그 이화여전에 사감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살림 솜씨도 좋으시고 한의사셨는데 우리 B사감하고 똑같아요. 너무 팔자가 세니까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갖고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어려운 혼처를 가야 좋겠다.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14살에 이 강화교동은 굉장히 물산이 풍부한 데인데 아주 흉년이 뜻밖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 오사카에 가서 점원 노릇하면서 그 식구들에게 돈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한 2년 계시는 동안에 그 병을 앓게 됐습니다. 눈병을 앓게 돼서 인천으로 돌아와서 이동희의 주선으로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고 18세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동교회에서 그 권신일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진을 보면은 저희 송암 할아버지, 그 다음에 김경래 할머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사진 왼쪽 뒤 긴 창문 너머 큰 사랑에서 창립된 1899년 교동교회 시원이 된 사랑방 예배처를 송암의 사촌 형인 박성대 전도사가 인도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설립하신 큰 댁에 놀러 오는 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성사범에서 교사 자격을 따신 다음에는 현재의 효재 초등학교 어이동 보통학교에서 근무하셨고 그 다음에 23살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이동희가 같이 만주 가서 행동하자 그랬더니 대결은 행동이지만 도전은 실력 배양에 있습니다. 저는 남아서 후배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별을 했는데 이렇게 굳은 절개를 지닌 송암에게 소나무 정자라는 이 송암 호를 이동희 선생이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3년에 이제 재생원 맹아학원이 설립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각장애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능한 목사는 상한나무도 버리지 않는다. 어떤 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그 언어를 잘 보존하고 있는 한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말 우리 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저한테가 아니고 정말 외롭고 힘들게 쓸쓸하게 살으신 송암에게 보내는 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안마, 침술, 뜸 등의 교육을 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세에 한글 점자 연구를 착수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본말 배우게 하고
일본 점자 배우게 하고 도대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말, 한글 점자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 위원회는 후에 육화사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제자들이 유도윤, 이종덕, 여하고, 전태환, 이종화, 황희채, 김영규, 김황봉 이런 어른들이시고 나중에는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브라이유의 6점식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기 박수아 관장님은 이런 분들 이름만 아실 거지만 저는 이분들 절반 이상은 다 만나뵌 분들입니다. 다 율목동 25번지 단골 손님들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26년 11월 4일에 그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은 이제 실제 사용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훈맹 정음을 반포하셨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서 재생원 맹화부는 국립서울맹학교가 됐는데 위치 아시는가요? 그 청와대 뒤쪽 신교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립맹학교였고 지금은 전국에 도립, 시립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맹이 됐습니다. 1947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양으로 시집을 가셨는데 아시죠? 할아버지는 유두환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 평의전 출신의 의사셨는데 해방이 되고 너무 빨리 적화가 되니까 저희 가족은 1947년에 유 씨가 몽땅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출애굽을 할 때 나만의 아는 집이 딱 한 집이에요. 율목동 25번지. 그러니까 율목동 25번지까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전부 걸어 내려와서 두 노인이 살던 집에 갑자기 한 30명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대가족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그 슬거롭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 씨들은 원적이 모두 율목동 25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사촌 동생이 저희는 이렇게 목사님 후손들이 그 평양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뭐 그 할아버지 유두환 목사님도 독립유공자시지만 그 뭐 대학교 총장, 교수, 나라의 장관 뭐 다 집안 형제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독립운동하면은 3대가 가난하다 이런 건 저는 조금은 의문이 있는데요. 1948년 송암의 회감년에 5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제가 자라나던 그 1970년까지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도시락을 주문합니까? 이럴 때는 며느리와 딸들이 전부 음식을 하고 저희들은 날르고 상하지 않게 부채질하고 뭐 이런 생활이었죠. 그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천여고를 졸업한 이경희라는 분이 할아버지의 점자 성경을 점역하는 것을 돕게 됐습니다. 아주 조금의 샐러리를 줄 수밖에 없는 때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재벌입니다. 그 이경희 언니는 숙대 입구에 아주 그 숙대 정문 근처에 빌딩 소유자예요. 스타벅스가 1층에 있습니다. 그럼 부자죠? 아주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세 1963년에 지병으로 소천하시면서 점자책은 쌓지 말고 꽂아두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암에 대한 그리는 글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은상 선생님이 지으신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점잡한 구멍마다 피땀 괴인 임의정성, 어두운 가슴마다 광명을 던지셨소. 이 아침 천국에서도 같이 웃으시리다. 남의 불행 건지려고 자기 행복 버리신 님, 한숨 돌이켜 입마다 노래소리. 그 공덕 잊으리까 영원히 찬송받으소서. 그 다음에 이 1965년에 이제 국립맹학교 학생이 200명이 됐는데, 서울맹이죠 지금. 점자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올해 기념식에도 또 송암에 새 노래가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밤만년 긴 밤이 지루하더니 새벽빛을 바라보니 20세기일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배는 여기 오타입니다. 우리들의 국문점자 이것뿐일세. 그러니까 밤만년 글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가 20세기가 돼서 송암 선생님이 글을 만들어줘서 귀한 보배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그 마음을 잘 고백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IT 시대에서 AI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란했지만 뭐 자동차를 만들 때 아예 핸들 없이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도 차주 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칩을 심어서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아마 10년 내로는 우리 박수아 관장님도 수술을 받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시는데 아마 10년 내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책은 뭐 아직도 태부족하죠. 부피가 너무 크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장해야 된다. 더 디지털의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화가셔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 하나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자화상을 잘 그리시는데요. 저 뒤에 커피잔 들고 있는 건 물론 접니다. 제목은 감사와 찬양의 나날들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얘기만 좀 살펴보고 끝을 낼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가 FDA로부터 혁신적인 장치로 선정이 됐다. 시각 피질이 온전하다면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그 연구를 그 뉴럴링크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가 송암 역사공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아까 야유해 왔던 그 박두성 생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입니다. 여기 3번이 우리 조상님들이 지은 교동교회고요. 여기에 5,000평의 훈맹정음 광장, 기념관, 커뮤니티 공간, 조격장, 무장의 숲길, 향기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이 2026년 11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송암 생가 터 앞에 있는 교동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친구가 찍었는데 생애 사진이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여기 이 교회는 양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래서 양문교회인데 종치는 데도 있고요. 토머스 선교사님이 여기에 왔다가 쓰러지셨죠. 그 다음 해에 대동강으로 제너럴 셔먼호 타고 들어갔다가 불화살을 맞고 배는 전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그 돌을 요 교회의 옆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 교동교회를
인천의 화가 선생님 김재열 화가께서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암에 박씨도 있고요, 함씨도 있고, 유씨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들이 그 전부 동원돼 가지고 그 일하다가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저기 송암 기념사업과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발길이 있는 강화 군도의 그 성지 순례 이런 것에 대한 그 공부도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오시면 교동에 오시면은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